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파주 북소리 축제 여러분 다시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책드나인 세 번째 시간 사회를 맡게 된 책을 사랑하는 남자, 글쓰기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책드나인 이틀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 앞서서 우리 김신식 작가님과 박인성 평론가께서 나오셔서 내 절반을 지키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코로나 우울, 코로나 블루 얘기하면서 너무 우울이라는 이 말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또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힘을 내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책드나인은 총 18분의 저자들이 온 오프라인의 강연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관통하는 해안과 지혜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입문 스테이지입니다. 오전에 촉발, 그 다음 점심시간에 도발, 이번 시간에는 끝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 모실 작가님은 국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바로 유진목 시인을 모실 텐데요. 부산 영도에서 서점 손목서가를 운영하고 있는 책방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이 아니며 나는 여러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꼭 이런 주제를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근데 여기까지 다음이 저는 되게 슬프더라고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왜 당신의 쉴 곳이 없는지. 또 과연 시인께서는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또 당신은 누구입니까? 과연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나는 그 중에 진짜 나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가고 나가 아닌 나가 와서 살고 있는지, 우리 유진목 시인을 모셔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 혼자서는 또 이 무겁지 않은 이 진행을 해야 하는 순간이어서 패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민음사의 격월간지 리터 편집장이시자 시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서효인 시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쓰는 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편집장으로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책과 함께, 그리고 이 파주 출판단지, 그리고 파주 북소리 축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실 텐데, 올해는 특별히 좀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또 온라인 오프라인 온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셔서 무대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 커지고 이렇게 됐네 하셨는데, 와보시니까 올해 특별히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아까 너무 우울이란 단어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예전에 파주 북소리에 매해 관람객이든 아니면 이렇게 무대에든 참석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독자분들을 대면으로 네네. 당연히 만났었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려나,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야 되다니 너무 아쉽다라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이 앞에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네. 이렇게 제가 하게 되니까 또 부쩍 가까이에 있는 것만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깊이와 즐거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코로나는 극복을 해야 되고 뭐 더 일상으로 우리가 복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문학 경험을 좀 더 촘촘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틀째 진행을 하면서 그냥 이 축제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책과 관련된, 그리고 책을 늘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이 축제를 진행하고 또 기꺼이 참석해 주시고 여기서 또 함께 많은 얘기들을 나눠주시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이 화면 뒤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틀째 되니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께서 또 서효인 시인께서 인상도 좋으시고 잘생기셨네요.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서효연 시인에 대해서 짧게 좀 더 소개해드리면, 민음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하시며 동시에 시와 산문을 쓰고 계시고요. 1981년 목포에서 태어나셨고 2006년 시인 세계 신인상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시집 소년 파르티잔 행동 지침, 100년 동안의 세계대전, 여수, 그리고 산문집 이게 다 야구 때문이야, 야구 때문이다. 이 제목을 보니까 앞에 제목, 시 제목을 보다가 산문집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라고 하고 네. 지금 서효연 시인님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어떤 느낌의 분인가 약간 느낌이 오게 되는, 그래서 뭔가 글에 대한 글의 우수성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잘 왔어 우리 딸 등의 작품을 펴내셨고요. 김수영 문학상, 천상병 시 문학상, 대산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 두 시인님과 이 강연을 하고 또 얘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저보다는 우리 유진목 시인에 대해서 또 서효연 시인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소개를 마치면 유지목 시인이 와서 짧게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아마 소개를 듣고 강연을 듣는 게 여러분들께 더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진목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2015년까지 영화 현장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장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여러 편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1인 프로덕션 목련사에서 극영화 뮤직비디오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애의 책이 출간된 뒤로 산문집 디스 옥타비아, 그리고 시집 식물원, 작가의 탄생이 나왔고요. 최근에 또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눌 산문집 산책과 연애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도에서 손목서가라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서점에 한번 가봤어요. 네. 너무 풍광이 멋지고요. 네. 또 그 서점이 자리하고 있는 게 되게 억지스럽지 않고 동네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네.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 그것보단 책을 사고 싶은, 네, 나의 독특한 취향의 책을 고르고 싶은 욕망을 네. 일깨워주는 그런 네. 바다 앞 서점입니다. 네. 저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좀 가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서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빨리 가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제는 네. 나는 한 사람이 아니며 나는 여러 사람이다. 라고 해요. 네. 이게 강연 주제치고는 좀 길기도 하고 되게 문장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일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와 계신 분들은 그렇게 책을 읽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특히 소설책에서 어떤 되게 희한한 걸 쓰면 이거 작가 이야기인가 보다. 네. 그리고 산문집은 더하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글을 쓸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다 드러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 글이 또 내 얘기가 아닌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 이상한 지점에서 내가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닌 듯한 화자 혹은 주인공이 책 안에서 글을 막 쓰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진짜나 혹은 반만 진짜인 나, 네. 완전 가짜인 나를 구별해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독서법이거든요. 네. 특히 유진목 시인의 시집, 산문집에서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또 근데 이렇게 어려운 독서법이긴 해요. 다 해석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골똘해야 되니까. 네. 그런 독서를 하기에 앞서 유진목 시인의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 상당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나는 한 사람이 아니면 나는 여러 사람이다라는 그 강의 주제를 딱 듣자마자, 제가 사실은 오늘은 이제 둘째 날에 그렇게 소개하는데, 제가 어제 처음 저를 소개할 때는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 배우 겸 탤런트 겸 뮤지컬 배우 겸 메밀국수집 사장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금영환입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물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제가 제목을 보면서 참 어제 내가 나를 소개한 나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혹시나 이런 내용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책더나인에서는요, 모든 강연의 그 저자가 선정한 주제 도서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도서는 산책과 연애입니다. 산책과 연애는 올 9월에 출간된 신간이고요.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말들의 흐름 시리즈의 5번째 책입니다. 이 산문집은 시인 유진목이 묵묵히 걸어온 자신의 삶을 필사적으로 적어낸 책이라고 하고요. 유진목 시인의 그 연애의 책을 펴냈을 때
고 황현산 문학평론가께서 한국 최고의 연애 시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인상적인 그 구절이 있는데 잠시 읽어드리면, 나의 꿈은 날씨가 되는 것이다. 날씨가 되면 책상이 아니라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시인만의 감수성이 느껴지는 문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산책과 연애인데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진목 시인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마이크.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지금 6타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오프라인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그리고 화면 너머에 계신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또 에세이를 쓰고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진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점을 또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또 네. 책을 쓰시고 또 책을 판매를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입장을 갖고 계신 마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강연을 들은 후에 네, 또 네.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고,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얘기 후반부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얘기 후반부에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싶으면 질문 시인께 직접, 우리가 또 이렇게 유진목 시인께 직접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진목 시인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카메라가 많고 무대가 큰 강연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항상 작은 공간 안에서 얼굴이 한 분 한 분 굉장히 가까이, 마이크 없이도 이야기를 해도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크기의 공간에서만 강연 북토크를 해왔더랬고, 그런 공간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공간에 자기 자신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시력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그리고 독자들을 만날 때,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직업이기도 한 서점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위치해 있는 공간에 저를 맞추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서점도 굉장히 작거든요. 한 9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고, 북토크를 할 때도 이제 많이 오시면 20명에서 30명 정도 와주시는 그런 규모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카메라 너머에서 보고 계실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라는 것이 저에게는 잘 전해져 오지 않고,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린이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좀 더 제가 하려는 얘기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너무 아리송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제 자신에게 바라게 됩니다. 제 강연 주제는 나는 한 사람이 아니며 나는 여러 사람이다라는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아까 이제 사회에 보신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나 자신 어떤 역할을 입지 않아도 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잠들기 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두 잠을 사이에 둔 두 순간이 가장 나에 가까운 순간이고 나로 가장 나에 가까운 순간으로 돌아갔다가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제 여러 사회적인 내가 만날 뭐 어린이집에 가서 만날 친구들, 유치원에 가서 만날 친구들, 학교에 가서 만날 친구들, 그리고 회사에 가서 만날 직장 동료들, 그리고 저의 경우라면 이제 서점에 출근해서 서점에 와주시는 독자분들, 책을 사려는 분들과 만날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죠. 아침에 이제 눈을 떴을 때. 그래서 저는 잠을 사이에 둔 그 두 순간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남들에게 가장 보여지지 않는 순간이지만 가장 많은 생각이 폭발하고 나 자신에게 어떤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가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여행할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할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잠들기 직전에 누워서 자려고 이제 뒤척뒤척 하면서 있을 때가 가장 즐겁고 제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좀 그런 기분이 폭발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나 자신을 어떤 역할을 입히지 않고 온전히 나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기 싫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반박하거나 설득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잠들기 전이 이제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이거 산책과 연애 아까 스크린에 나온 그 책으로 북토크를 서울에서 하고 오늘 여기서 또 북토크가 있어가지고 3일을 서울에 있었는데 이제 어제는 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제가 그 누구도 아닌 그 나 자신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는 나도 아니고 독자를 만나는 나도 아니고 글 쓰는 나도 아닌 그냥 온전히 나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자유로운 나라는 사람으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영화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가 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강연을 하러 오고 저기 서서 이제 강연자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죠. 그것이 이제 평소에 나와는 다른 모습을 저한테 주문을 거는 거죠. 너는 이제 강연자로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되게 자유자재로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언제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강력한 주문이 필요했어요.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영화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화 현장을 떠나서
혼자서 이제 글을 쓰고 그것의 결과물인 책으로 독자분들과 만나는 굉장히 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쓰는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고 누군가와 의견을 강력하게 조율해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책상에 앉아서 쓰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나올 때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또 강력하게 막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제재를 가하시지 않아요. 근데 영화를 만드는 일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좀 더 이런 정적인 나 자신이 아니라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곧바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일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저는 나는 지금부터 이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큰 목소리로 말을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여러 사람이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해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인솔해야 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최면을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영화 일을 할 때는 항상 자주 물어봤었어요. 이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한테 영화 일을 할 때 이렇게 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일들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어렵지 않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러기 위해서 많이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후자인 쪽인데 그것보다 책을 쓰는 일과 책을 만드는 일과 이렇게 독자들을 만나는 일에서는 영화를 만드는 일보다는 좀 더 나 자신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일을 할 때는 항상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글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 없이 언제까지나 내가 이것을 무언가 책을 쓰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물리적인 일이 작용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것은 글을 쓰는 일이고 글로써 책으로써 독자들과 만나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여러 사람으로 분리가 되어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의 어떤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두려웠다가 작가의 삶을 살면서부터는 내일이 오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일이 중요한 것은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지 못하면 잠들기 전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그것이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저에게 끔찍하거나 두렵거나 그만두고 싶은 일이 아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이 삶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닌 것으로는 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좋은 일만 한다라거나 뭐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 좋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들어요. 작가들은 뭐 자기 좋은 일 하면서 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기가 좋은 것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라는 것을 하고 설득이라는 것을 하고 싸움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가가 돼서 내 한 가지 역할, 나는 여러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작가라는 어떤 한 가지, 여러 사람 중에서 한 가지의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역할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가. 물론 가장 먼저 돈을 포기하겠죠. 안정적인 벌이를 포기하는 일이겠죠. 작가가 되는 일은. 그거는 세상에서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얻게도 할 수 있고 이 돈이 없으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작가는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작가가 돼서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았더니 제가 작가로서 살아가는데 좋을 수 있도록 제 삶을 바꿔간 어떤 궤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작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작가로서의 삶이 두렵거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느끼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일 처음이 서울을 떠나는 일이었고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는 작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나를 버리고 서울을 떠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조금 덜 벌어도 되는 상태의 생활을 만들어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서울에서 글을 쓸 때보다 조바심이 덜 났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제 자신을 불행하게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생활을 그것에 맞춰가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서 이제 정착을 했고 부산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다시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내가 작가로서 사는 한 나는 이제 부산에서 사는 책을 쓰는 그리고 서점에서 매일 몇 권의 책을 팔고
돌아와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올해 이제 40인데 한 10년 동안 저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가장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제 자신으로 제가 가진 것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기까지 딱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우리 사회는 한 가지의 모습? 정형화된 걸로 표준화시키려는 강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가. 모두가 정상가족을 이뤄야 하고 모두가 매월 월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어딘가 속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 이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서 사람을 자꾸만 주눅들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런 외부적인 시선을 바꿔가야 하기에는 개인과 외부적인 시선을 놓고 보면 개인이 훨씬 약하죠. 외부적인 시선이라는 것은 지금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서 무언가를 외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합쳐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 사회가 전형적으로 요구해 왔던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의 변화를 조금씩 말해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저는 무슨 글을 쓰거나 어떤 이런 강연이 이렇게 녹화가 돼서 어딘가에 기록이 남거나 하면 좀 댓글에 욕이 좀 많이 달려요. 예를 들면 이제 정상가족의 범주에 계신 분들 혹은 어떤 소수자로 명명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사회가 각자 다양하게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 완벽한 사회는 언제까지나 미완성이겠지만 그 사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것은 매번 항상 늘 있어야 하고 그런 사회가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어떤 규범을 바꿔야 하지 어떤 편견을 부숴야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서 수첩에 메모도 해보고 생각나면 각자 SNS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한테 난데없이 욕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어떤 다수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좀 더 일반적이고 사회가 시민으로 인정하는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이하거나 이상하거나 적다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소수자라는 말도 싫고 정상가족이라는 말도 싫고 언제까지나 그런 말들을 쓰는 사회에서 제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 와서도 정상가족이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을 이루면서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꼭 여성으로서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사회가 규정지은 여성으로서의 역할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사회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여성이고 작가이고 결혼을 한 언뜻 보면 정상가족의 범주에 들어있는 하지만 출산은 하지 않은 그래서 어떤 미래에 이 사회가 또 한국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어떤 결혼한 사람이겠죠. 지금의 정상가족의 그 범주에서 보자면 어쨌든 그래서 각자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가 그들 모두를 똑같이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똑같이 이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와 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산책과 연애에도 보면은 산책하고 연애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온통 뭐 다른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관심사가 온통 거기에 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요새 또 뭐 비혼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났을까? 뭐 이런 식의 기사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한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타임라인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개별적인 300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300명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 다양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새는 뭐 꼭 이렇게 다른 데서 카메라가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세상에 똑같은 300명이 아니라 다 다른 3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되게 즐겁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뭔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규범의 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딱히 큰일 나지 않는다. 사람이 무언가 규범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더라도 사람에게 내 인생에 큰 탈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집에서 사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저께 북토크가 있고 오늘 북토크가 있고 어제 쉬는 날이었는데 가장 좋았던 건 어제였거든요. 근데 왜 혼자 있지 않고 가장 좋은 상태에는 혼자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지 않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 자신을 나에게 넌 나가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 여러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 라고 저에게 주문을 걸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